2025년 4월 28일, 강남의 날씨는 쌀쌀했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었지만 새 어린아이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가 되었다. 수백만 국민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 정미애 씨가 강남 아파트 침대 옆에서 미동도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구급차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9살배기 막내딸 조아영이었다. 엄마, 자세요. 눈도 안 뜨고 일어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쯤 조아영 씨는 숨을 멈췄다. 맥박도 없었다. 몸은 차가웠다. 의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원인, 미상, 당국은 간략하게만 기록했다. 급성 심정지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미애 씨는 오랫동안 기진맥진에 있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녀는 무대에 서서 밝은 미소를 짓고 힘찬 노래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대 뒤에서 숨가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무대도 없었습니다. 하얀 관과 차가운 방,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끊임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어린 소녀뿐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잘 자겠다고 약속했는데 잊으셨어요? 9살짜리 아이가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관에 눕혀진 어머니를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식이 확인된 지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미애는 은퇴한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음악을 발표하고 있다. 여전히 공연, 인터뷰, 콘서트 초대를 받고 있다. 무대 뒤에서 불이 꺼진 순간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편 조성환 씨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무너지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애가 자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손을 만져보니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한 동료, 열렬한 팬, 모두가 같은 심정을 공유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아직 젊잖아. 아직도 웃고 있잖아. 하지만 미소도 있다. 그것은 그저 가면일 뿐이다. 그리고 고통을 숨기는데 너무 익숙한 아티스트들도 있다. 그리고 장례식 한가운데 조아영이 울면서 관뚜껑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는 모습이 참석자가 포착해온 국민을 울음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난 착한 아이였어. 모르겠니? 날 봐. 그 고통을 표현할 단어는 없습니다. 어떤 글도 그 상실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무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역경 속에서 부활의 상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외침을 들을 수 없었을 때, 스포트라이트 전, 마이크 전,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전, 정미애는 한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탈출구 없이 하루하루를 조용히 버텨내려 애썼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배고픔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라면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이를 슈퍼마켓에 데려갔다가 우유 한 팩 살 돈이 없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싱글맘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설거지꾼, 물 배달원으로 일하며 그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에게는 사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그 후 6번 연속 유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 때는 출혈이 너무 심해 응급수혈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 임신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임신했습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엄마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정미애는 아들에게 첫 교복을 사주기 위해 집안의 모든 가구를 팔았습니다. TV도 없고 식탁도 없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첫 겨울을 옹기종기 모여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TV가 아니라 작은 술집에서 그녀는 사장에게 퇴근 후 노래를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가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연습했던 노래였다.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아무도 그녀를 웨이트리스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아티스트로 보았다. 2019년 정미애는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스타일리스트도 스태프도 이미지 포지셔닝도 없었다. 오직 목소리와 실현뿐이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심사위원이 물었다. 대중 앞에서 공연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싱크대 앞에서 공연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잃을 것이 없어 보였던 그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제치고 전국 3위 안에 들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음표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라는 노래는 잊혀진 여성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호소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그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 광고 계약, 공연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과하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밥을 살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고통, 실패, 사라지고 싶었던 시절에 대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음악을 위해, 자신을 위해. 정미애는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무대를 내주지 않았기에 그녀가 직접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빛은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정미애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도 없이. 아무도 그녀를 붙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의 메아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맨손으로 일어섰지만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압박과 피로에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빛날 때 환호했지만 그녀가 지치기 시작하자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죽음이 남긴 가장 쓰라린 교훈입니다. 정미애는 단순한 가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가장 강한 마음이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